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된 남현희 씨. 근데 어제 조사는 첫 번째 조사보다 상당히 길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전청조 씨 휴대전화랑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최재문 교수님,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받았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9시 50분쯤 출석을 해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전해지는 말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말이 한마디 뭘까요?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만났는데 전청조 씨가 약간 째려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고 남현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뭘 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막 말이 하다 보면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 순서까지 정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약 6시간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고 뭘 봐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때는 결혼을 꿈꾸고 약속했던 사이잖아요. 근데 대질 조사에서 뭘 봐라는 말은 나왔는데 최명규 원장님, 그 뭘 봐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뭘 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자동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전청조 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믿다가 보니까 네. 보자마자 이제 나갔을 수도 있고요. 턱 쏘면서네.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전청조 씨의 눈빛이 이제 남현희 씨가 보기에 조금 과하게 보였지만 중립적인 눈빛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 자체로 굉장히 전청조 씨도 남현희 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불만에 찬 눈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불만에 찬 눈으로 쳐다봤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어쩌면은 마지막은 조금 계산된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속았다,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있는 거를 갖다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태도를 갖다 좀 더 확신 있게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대질 조사가요. 이수정 교수님,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범죄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얼핏 경찰서 이제 조사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서를 정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놓고도 서로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막 그 현장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리면은 실제로 둘의 인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결국은 각자의 진술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불러다가 대질을 시키는 건데 네. 현장에는 두 사람 측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씨와 남 씨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 2명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데요. 어허. 그분이 누구냐? 그때 왜 펜싱 아카데미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서는 11억 가량 그 피해를 입으신 사기 피해자 계시잖아요. 그분도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이 그래픽 보세요. 3자 대면 속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6시간 정도의 대질 조사로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그 6시간 정도 대질 조사한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6시간 정도 대질 조사를 하다 보면 말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 핵심인 부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일단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남현희 측에서 응하신다고 하면 대질조사 이어서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대질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저희 단독 조사일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오늘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례 대질 조사로 모든 의혹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시청자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대체 어느 부분이 엇갈렸을까 한번 짚어볼까요? 쟁점별로 어떻습니까? 일단 남현희 씨는 기존 언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의 얘기대로 전청조 씨의 입장은요. 남현희 씨가 3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서로의 얘기가 완전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왜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보면은 양측이 사뭇 다른 얘기를 할 거라는 예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이 학부모, 이 고소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때 전청조 씨 변호인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모두 범행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고 이는 전청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사실 이 3자 대면 조사에서는 남현희 씨가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현희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녁 이후에는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고소인이 그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청조의 진술과는 일치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저녁 이후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뭐예요? 전청조 측 법률 대리인 두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남현희 씨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남현희 씨 휴대폰이 2대인가 봐요. 근데 아직 제출이 안 됐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가지고 있던 세컨폰을 남현희 씨가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 폰이랑 PC는 이미 제출이 된 상태죠. 남현희 씨에 의해서. 네. 그리고 관련한 뭐 차량 등 명품 등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 남현희 씨가 쓰고 있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걸 언제든지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푼 상태로 이미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번 대질조사 때 그걸 제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사가 급하게 종료가 되면서 남현희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전청조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써오던 휴대전화와 전청조가 사준 휴대전화 이렇게 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2대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갔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남현희 씨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휴대전화에는 전 총장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현희 씨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증거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청조 씨 측 변호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청조 측 법률 대리인은 남현희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줄 알았는데 별다른 반응도 없이 제출도 하지 않고 갔다 했는데 그러면 남현희 씨 측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목에서 왜 제출을 안 했는가? 그래서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남현희 씨 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와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일까, 이게? 두 가지 얘기죠. 뭘 봐라고 얘기한 내용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와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봐란 말이 와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투고 바로잡을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와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추측건데 뭘 바란 말이 와전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내용이 와전이란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화통화 끝나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네.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내용이 이렇게 왜 돼 있습니다. 우리랑은 얘기 구체적으로 하고 또 뭐 그러니까요. 입장을 따로 내요. 근데 뭐라 했어요? 네. 어제 조사 종료 후에 휴대전화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남현희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절차 진행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네. 대질 조사 중 믿기 힘든 일이 있어 구속 중인 전청조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에서 변호인 태블릿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뭐 이 문제는 좀 더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앞부분의 말씀만 드리면 결국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게 미루어 짐작하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물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긴 했지만 뭘 봐? 그 부분과
휴대전화 제출 왜 안 했냐?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긴 했지만 와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애초에 최준봉 교수님의 어떤 추정은 몰바에 대한 와전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입장문을 언론에 낸 거 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와전은 제가 볼 때 휴대전화를 안 낸 게 아니다. 안 냈다고 나온 건 와전이다. 건강상 이유로 제출할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 부분 쪽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죠 또.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 나오게 하는데. 근데 보세요.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전청조가 믿기 힘든 일을 조사 중했다는 게 뭐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요? 구속 중인 전청조 대담하게도 그 안에서 변호인의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경찰이 있었는데 그거 가만 놔뒀을까요, 그걸? 네, 그런 상황을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전청조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또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들과 자신과 입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요. 어떤 목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는 확인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피의자를 구속해놓은 건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구속의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주연 변호사에게 여쭤봐야겠어요. 아니 대질 조사를 혹시 뭐 경찰이 잠깐 뭐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두 분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있어요. 하고 나갔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그냥 버젓이 있는데도 지금 전청조란 인간이 변호인 태블릿 PC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현희 씨 변호인 측 문제 제기가 일견 일리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래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라고 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자기기를 압수당한다든가 뭐 사용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제지당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증거인멸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이렇게 뭐 15분, 20분 오래 사용한다고 하면 제지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자기 변호 노트라는 걸 줘서 이 내용을 수기로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청조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입니다. 네. 구속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나와서 수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말할 거를 필담을 나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 노트에 써서 수기로 변호인과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시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전청조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만약에 이 전청조가 증거인멸을 한다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 PC를 제공해줬다고 하면 증거인멸에 또 조력한 것이 되니까 변호인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영화의 경찰 조사실은 위에 뭐가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과연 진짜 양측의 주장대로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경찰이 들여다볼 거예요. 진짜로 필담을 나눈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 태블릿 PC로 뭔가를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켰는데 구동시켰는데 그런 거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허준 변호사님. 이제는 싸움이 양측의 법률 대리인마저 지금 싸움에 지금 가세하는 모양새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질 조사를 2회, 3회, 4회 혹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계획되어 있던 오후 조사, 그러니까 저녁 이후의 조사가 취소된 상황인 거잖아요.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니까 그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수사가 진행됐던 그 대질신문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가 추가 대질 조사에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공모 여부라든가 뭐 범행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수사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뭐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형식을 하든 아니면은 전청조를 다시 소환하든 추가 대질 조사 일정을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 참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할 거예요. 한 유명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문짝만하게 떠들었던 사람이 이걸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서로 대질조사 뭘 봐? 하는 사이가 됐으니 이제 원수지간 된 거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